당신만의 멜로디가 우리들의 멜로디로. 서울대학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이 멜로디 진행을 맡은 동수와 고은쌤입니다. 저희 마이 멜로디는 그 프로그램명처럼 작곡 경험이 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의 작품들을 발견해내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은샘씨, 지난 1회차 게스트로 저희가 누구를 모셨었죠? 작곡과에 재학 중이신 김채민님을 모셨었죠. 직접 작곡하신 곡 무질서를 다룬 Chaos Theory도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오실 게스트분은요, 채민님 친구분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채민님이랑은 작곡하시는 장르가 조금 다르시대요. 어떤 장르죠? 채민님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셨었잖아요. 이번에 오실 게스트는 뮤지컬, 영화음악 작곡 전문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영화 음악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세미님이 들고 오실 곡이 어떤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곡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게스트 한번 직접 모시고 이야기해 볼까요? 세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학교 작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작곡 전공 손세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무너머라는 밴드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고 유케테 뮤지컬 연합 동아리에서는 음악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동아리 음악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네, 저희 유케테 뮤지컬 동아리 음악팀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크게 작곡, 편곡, 음향, 오퍼레이팅으로 나뉩니다. 작곡도 다양하게 하는데 뮤지컬 넘버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전환음악, 커튼콜, 효과음 등등 다양한 음악 소리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믹싱, 마스터링을 거쳐 최종 음원이 나오면 음향 오퍼레이터가 공연장에서 음악과 효과음을 알맞은 순서로 나열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뮤지컬에서 음악이 나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세민님께서는 작곡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죠? 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 연주를 좋아해 주셨고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성취감도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피아노 전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그 피아노 수업이 끝나도 연습실에서 한두 시간 연습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학원이 쉬는데 그때도 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릴 때는 음악가를 꿈꿨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한창 취미로 할 때라서 손에 고무줄을 묶어가면서까지 연습을 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또 그게 오히려 힘을 돋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취미로 즐기던 피아노가 전공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질리더라고요. 네, 저도 음악 전공을 한창 꿈꾸다가 바이올린 콩쿠르를 준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음악에 질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곡명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바흐 엄청 어려운 곡이었고요. 울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전공이라는 늪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다시 음악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음악 관련된 여러 강의들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악기 전공하고 있는 저도 사실 질려서 그만뒀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2 말쯤에 다시 악기를 잡았었는데 음악이 좋아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든지 취미에서 전공으로 이제 심각하게 대하다 보면 질리는 순간이 아무래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서 음악과 관련되었으면서도 늘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전공을 찾아보자 하고 둘러보다 보니 작곡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전공까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곡은 아무래도 창작을 바탕으로 하는 전공이다 보니까 정말 늘 새롭긴 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 세 명 다 음악과 관련된 슬럼프들을 잠깐씩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혹시 세미님께서 나이가 조금 더 차고 나서 슬럼프가 오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만약에 왔었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슬럼프가 대학교 때도 있었는데 이제 새내기로 들어왔을 때도 슬럼프가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음악이 저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영상음악, 영화음악과 같은 상업적인 음악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클래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초반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잘 적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잘 이겨낸 세미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세미님은 작곡을 하실 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 편이세요? 주로 공원이나 산책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자연에서 나오는 새소리나 바람 소리들의 잡생각을 없애주고 오직 작곡에 대한 생각만 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작곡은 물론 아니지만 레포트를 쓰다가 저도 막히면은 정말 무작정 걷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일단은 나가서 집 앞에 놀이터 주변을 열심히 돌고는 합니다. 저도 연습하다가 막히면 이제 음악적인 아이디어가 막 안 떠오르고 그러면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무작정 직진하는 버릇이 있어요. 뇌를 약간 비운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연습실 들어가면 신기하게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선호하는 산책길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봉천동 옆에 까치산 산책길을 주로 걷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가까워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또 공감만이 아니더라도 약간 영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코드를 떠올리면 유난히 작곡이 잘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세미님은 가장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작곡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코드가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코드 진행은 원이 코드라고도 불리는 1도, 5도, 6도, 4도 진행인데 이게 C 메이저로 따지면 도, 솔, 라, 파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대표적인 곡으로 이제 비틀즈의 Let It Be가 있는데 네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고 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중음악에서도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비틀즈 음악들을 다는 아니어도 몇 가지 들어봤는데 멜로디를 떠올리니까 어떤 진행인지 예상이 가네요. 그러면은 비틀즈 외에도 좋아하는 작곡가나 음악가가 있으신가요? 네, 코른 골트라는 작곡가를 좋아합니다. 초기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되는 작곡가인데 특히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을 귀로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연주 수업 때 코른골트 이거 바이올린 협주곡 들어봤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판타지 월드? 판타지 월드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셋이서 약간 어떤 얘기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곡가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미리 예습을 좀 해왔거든요. 그때 2악장을 혼자 로망스였는데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음색이고 너무 예쁜 음악이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곡이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세미님께서 직접 작곡하신 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곡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곡을 만든 이후로 영상음악가로 활동하기 시작해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미디를 배우고 처음으로 써본 곡이라 곡의 길이나 완성도를 보시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곡을 쓰면서 가장 즐거웠고 만족한 곡 중 하나입니다. 세미님께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또 쓸 때 가장 즐거웠다고 하시니까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손세미님의 창작곡 Forward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약간 어드벤처 게임 OST 그런 느낌이 나네요. 막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야 될 것 같은 드래곤 길들이기 영화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은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잠실역 지나갈 때마다 들렸던 퍼레이드 소리가 떠오릅니다. 롯데월드 퍼레이드 딱 이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곡 진행도 빠르고 소리도 시원시원해서 듣는 제가 더 상쾌해졌습니다. 혹시 이 곡을 창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곡을 만들게 된 이유는 그 영화음악 공모전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저도 공모전에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마감 일주일 전부터 급하게 시작을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런 공모전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벼락치기를 하면 초인적인 힘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혹시 세미님도 이런 작곡하실 때 벼락치기로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작곡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마감 기한을 코앞에 두고 작곡을 하는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쫓겨야 작곡이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기간을 길게 두고 작업을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곡이 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 떠오르는 악상이 제일 좋은 경우가 많아서 작업 속도가 빠르고 급하게 곡을 쓰는 편입니다. 쫓겨야 작곡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저랑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전 다 벼락치기로 하거든요.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로 하고요. 레슨도 벼락치기로 하고요. 여담이지만 저 오늘 새벽 5시까지 연습을 벼락치기로 하고 왔습니다.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데 이 곡의 감상 포인트를 하나 꼽자면 어떻게 되는지. 네, 맨 처음에 나오는 모티브로 전반적인 곡을 구성하였습니다. 곡을 듣다 보면 특정 리듬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곡이 진행될수록 선율이 점점 쌓여가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악기군들이 유니즘으로 웅장하게 끝을 냈습니다. 특히 신경 썼던 부분은 처음과 마지막이 수미상관의 구조로 끝났으면 해서 두 구간을 동일하게 쓰되 마지막에는 편성을 늘려서 꽉 찬 사운드를 넣었습니다. 유니즌으로 웅장하게 끝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유니즌이 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동음이라는 뜻으로 몇 개의 악기 혹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같은 혹은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멜로디를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합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멜로디를 다 같이 불러서 강조를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합창 같은 기법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부에 편성이 거대해진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 곡에 활용된 악기들이 무엇이 있는 거죠? 네, 악기가 워낙 많아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현악이랑 목관, 특히 금관을 조금 많이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이제 타악기 같은 경우도 좀 소리가 큰 그런 악기들 위주로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편성이 꽤 크네요. 이래서 약간 웅장한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셨죠? 영화음악은 이제 처음 만들어봐서 레퍼런스를 찾기 위해 당시에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SF나 약간 액션 영화를 좋아해서 액션씬에 어울리는 영화음악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그럼 세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영화는 뭘까요? 저는 어벤져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마블 영화를 좋아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마블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어쩐지 곡 들으면서 약간 마블 영화 생각이 많이 났는데 작곡을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세미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아닌데 작곡을 위해 이런 장르의 영화까지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본 영화가 있는데 그란 투리스모라는 영화입니다. 레이싱 장르의 영화인데 제가 레이싱 관련해서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액션씬보다 좀 더 파워풀한 일렉 기타 소리가 인상적이었고 음악에서 스피드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안 본 영화네요.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스피드한 느낌이 어떤 건지 대충 예상이 갑니다. 이런저런 영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같은 그런 미디어 음악들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저는 안 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리코더로 된 그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한 번 듣고서도 뇌리에 바로 박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영화나 영상물의 음악의 영향력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얘기 같은 게 예를 들어서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OST 딱 듣기만 해도 영화가 짠 떠오르잖아요. 또 뭐 있지? 얼마 전에 탑건 상영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탑건이 1편, 2편이 굉장히 긴 텀을 두고 개봉을 한 영화인데 이제 첫 시작에 오프닝 OST로 뭔가 짠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아 1편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회상을 하고 다음 2편에 대해서 기대하게 약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예 음악 때문에 유명해진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나 뭐 사랑은 비를 타고 라라랜드 이런 뮤지컬 영화들도 영화를 흥하게 만든 되게 놀라운 음악들이잖아요. 음악의 효과가 새삼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음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메인 모티브가 계속 변주되면서 영화 전체가 상영되는 동안 끈질기게 그게 제시되는데 관객들로 하여금 그게 무의식 중에 멜로디를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세미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감독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엔니오 모리코네를 중학교 때부터 정말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더 마에스트로라는 영화도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대중들에게도 너무 유명한 한스 짐머라는 감독을 좋아합니다. 한스 짐머가 참여한 영화는 단순히 곡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영화 속 영상과 음악이 정말 하나가 된 듯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한스 짐머 진짜 좋아해요. 한스 짐머가 작곡한 곡이 뭐가 있냐면 인터스텔라 아시죠? 네. 캐리비안에서 그것도 한스 짐머가 작곡한 거거든요. 정말 음악이랑 영상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뭔지 한스 짐머 곡을 들으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왔던 이 두 작곡가분들의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화음악이 추구하는 바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니오 모리코네 감독 그 시대의 영화음악 경우에는 되게 듣기만 해도 영화음악이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는 게 그런 특징이자 유행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네마 천국 하면은 바로 영화음악부터 떠올릴 만큼 상징성이 강하기도 했고요.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옛날로 갈수록 오페라 시작 전에 오케스트라 따로 연주하면서 극을 알리는 서곡처럼 이제 제작자들의 이름과 함께 오프닝 곡이 따로 막 연주되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디즈니의 옛날 애니메이션도 보면 오프닝 곡이 따로 서곡이 있었고 근데 현재는 아무래도 오프닝보다는 엔딩 크레딧에 이제 제작자 이름이 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극장을 나서는 타이밍에 BGM처럼 깔리는 약간 그런 유행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영화 음악들 들으면서 놀랐던 게 상당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은 음악이 같이 흐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접근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한스 짐머 같은 경우에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을 때 잔잔하게 곡이 시작하기 때문에 곡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게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미님께서는 이렇게 영화의 상징이 될 정도로 존재감이 뚜렷한 영화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음악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취향이신가요? 저는 후자 쪽을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을 불가청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즉 영화 안에서 음악은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관객이 음악을 의식하게 되면 관객들은 영화에 몰입할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영화의 음악일수록 영화와 동화되는 것이죠. 항상 영화 음악은 영상을 받쳐주는 역할로 쓰여야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미님과 쭉 얘기하면서 영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세미님 꿈이 이쪽 관련이신 건가요? 네, 저는 훌륭한 영화, 영상음악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중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이 직업이 저와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멋있으십니다. 그럼 혹시 어떤 장르의 영화 음악을 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명확히 어떤 장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마블 영화처럼 약간 편성이 웅장하고 템포가 빠른 곡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아까 들려주셨던 곡처럼. 네, 그렇죠.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영화 영상음악을 좀 더 공부해서 음악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로는 할리우드 영화음악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그만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저희가 사실 사전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세미님께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잠깐 봤는데 이미 영상이 100개도 넘게 올라가 있고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회수도 막 몇만 회, 막 9만 회, 10만 회 이럴 정도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인프피 음대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자작곡 위주로 지금은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 동아리도 하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네, 공연 계획 뮤지컬도 없으세요? 공연을 합니다. 2월에 네. 제가 2월 중순쯤에 공연을 창작극을 올릴 예정이라서 제가 그때 음악 팀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아, 네. 이번 라디오 녹음이라는 이런 흔하지 않은 작업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야말로 이제 미래 영화음악 감독을 모셔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마이 멜로디 여기서 그만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인데요. 다음 게스트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봬요. 안녕.